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수아라고 합니다. 아니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 LG에서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전부터 사실은 저는 그 RFP를 받았었어요. 그 전에도. 그러니까 한 2년 전쯤에 이미 한 번 제 손에 RFP가 주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조용히 묻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던 거죠. 저는 이제 LG전자 직원이었었고요. LG전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하드웨어 파는 게 메인이었어요. 모니터. 그 디스플레이 모니터라고 해서 이제 조그만 TV가 이런 걸 이제 B2B로 파는 비즈니스를 막 시작을 했을 때였는데 처음에 저 텐더가 떴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모든 그 당시 회사 법인은 우리 모니터만 팔면 돼 였어요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모니터라고 하면 저희랑 그 당시 또 이제 지금 잘 아시는 경쟁사 S모사, 그다음에 일본의 NEC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차별화가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자꾸 디자인 얘기를 하실까 할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모니터를 갖고서 디자인을 좀 해서 거기에 컨텐츠까지 얹으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 계셨던 파트너사를 찾은 거예요. 그 당시 이제 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여기는 알고 있었고, 그 다음에 그 당시 엘토브라고 하는 이제 조진호 대표가 있었던 회사는 이제 키오스크라는 회사였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엘토브는 어떻게 찾았냐면은 어디선가 제가 저 여의도에 가시면 백화점에 키오스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. 그 신세계 백화점에. 이렇게 지나가는데 키오스크 되게 이쁘더라고요. 아, 그 여의도가 아니라 타임스퀘어. 그래가지고 그냥 기억 속에 있다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 거기를 엘토브라는 회사가 떴다는 기사를 보고 그냥 전화한 거예요. 그냥 전화를 해서 찾아가겠다라고 한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엘토브를 데리고서 창의공학을 가서 사실 1차 미팅을 했어요. 근데 갑자기 얘기가 뭐 디자인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일요일 날 밤에 이제 한국에 와서 여기 LG 트윈에 일요일 날 이제 저 LG 직원들끼리 제안을 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수소문해서 일요일 날 7시에 그때 그 수아가 있었던 회사의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. LG 누군데 좀 뵈시죠. 라고 해서 일요일 날 저녁에 막 비 오는 날 전화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만나자고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주말에. 그래서 죄송합니다. 이거 오래된 얘기. 그래서 그때부터 팀이 돼가지고 제안을 하고 싱가포르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조추가 그 말은 안 했지만 처음에 저희가 LG전자로서 만났을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. 니네가 뭘 할 수 있어. 하드웨어 팔면 됐고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의 룰을 바꾸려고 LG전자가 당시 하지 않았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만나서 파트너링을 한 거예요. 근데 이 얘기가 사실 되게 짧게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4, 5개월이 걸린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었어요. 진짜 어렵게 찾았어요. 어렵게 찾았고 힘들었었죠. 네. 맞아요. 그래서 그걸 원래 첫 번째 질문에 이미 답을 해주셨어요. 왜 그때 당시 미니 디자인이나 저희 엘토브나 1년도 안 되는 회사였어요. 완전히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인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LG전자가 우리를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 뭐 아까 젊음을 불태웠다고 했잖아요, 수아 씨. 그때 수아 씨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? 22이에요, 22. 맞네. 어쨌든 22. 네, 만 나이 22이고 저는 처음 만났을 때가 만 29이었어요. 뭐 바로 만 30 넘어갔지만 이렇게 그 당시 젊은 20대 두 친구한테 이 메인 프레젠테이션을 저희 둘한테 시켰어요. 왜 그러셨어요? 아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죠? 네, 뭐라는 거 아니죠. 사실은 저희가 뭐 저도 그렇고 그 당시 LG전자 저 팀원들도 그렇고 저희는 솔직히 보시는 모니터를 하는 회사지 이런 걸 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.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여러 비즈니스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한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눈에 보이죠. 갑을 문화가 있어요. 파트너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이 파트너분들 섭외를 해가지고 팀을 만들고 그 당시 LG전자 분들한테 팀원들하고도 같이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사실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냐면 우리 파트너사가 집에 가기 전에 LG전자 직원 니네들 집에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일 던져놓고 우리는 6시 되면 집에 가고 파트너사들은 밤새서 밤새고 이런 건 못 본다. 당신들이 모두가
그 파트너가 하는 방향성과 내용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들보다 늦게 퇴근하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욕 무지하게 먹었거든요. 욕 진짜 무지하게 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파트너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해외 비즈니스 할 때 파트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파트너가 알게 모르게 대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갑을관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. 그때 그런 팀워크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. 여기 수아든 준호든 믿고 따라줬던 건 뭐냐면 진짜 한 팀처럼, 한 직원처럼 뭐 발표 자리가 됐든 식사 자리가 됐든 고객한테 소개할 때 우리는 LG전자고요. 여기 이게 아니라 그냥 한 팀이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발표를 왜 둘을 시켰냐?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딜을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LG이기 때문에 내가 파트너사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. 결국에는 경쟁이었거든요. 경쟁이 되게 치열했어요. 그때 S사도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들어왔었고 NEC도 굉장히 치열하게 들어왔었고 뭐 여러 디자인사들이 로컬사 들어왔기 때문에 경쟁이 꽤 됐었습니다. 근데 아무런 레퍼런스도 없는 LG가 그것도 전자가 모니터만 파는 회사가 미디어 폴을 만들고 소셜 트리를 만들고 한다고 아무도 안 믿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파트너사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된 거지. 그냥 난 대기업이야. 니네 내가 하는 대로 해. 아마 안 됐었을 거예요. 예, 맞아요. 저희한테 단 한 번도 하청업체라고 말한 적 없어요. 지금도 계속 파트너 그러시잖아요. 항상 파트너라고 그랬어요. 근데 가끔 이제 국내 컨소시엄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이 이름 빌려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들이 진짜 많아요. 예, 생각보다. 예. 근데 진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주관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회사는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그냥 수아 씨가 말한 것처럼 이제 맨날 불살랐어요. 우리 20대를, 나의 30대를 다 불살랐죠. 네,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3년 프로젝트예요, 3년. 네. 그렇지 않아요? 거의 1년 반을 영업하고 1년 반을 이행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한 팀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주관사, 그 중에서도 세일즈 총괄이 정말 중요했다. 이게 그냥 같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했던 팀이었던 거죠. 이게 뭐 회사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. 제 입장에서는 이기는 게 중요했기 네. 때문에. 그럼 이길 때 사실 뭐가 중요할까요? 국내 입찰에서. 이게 사실은 오늘 자리에 어쩌면 키가 될 수도 있고 저도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이제 무슨 비즈니스를 하냐, 그 제품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다 들 수 있는데요. 이게 이제 국내 비즈니스 하다가 해외 비즈니스 하면서 첫 번째는 좀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조추가 퀄리티 하는데 한국의 파트너사들 각 영역별로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,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, 뭐 제조면 제조 사실은 되게 경쟁력이 좋으세요. 막상 나가보면 한국 사람처럼 꼼꼼하게 애자일하게 하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. 그 당시에 저의 경쟁력은 차별한 뭐였냐면 빨리빨리 했어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경쟁력은 빨리빨리예요. 왜냐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다른 회사들은 뭐 주면 한 달 후, 뭐 2주, 3주 피드백이 와요. 근데 저희는 그냥 그 다음날 줍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비즈니스 하면서 익었던 그 빨리빨리 문화가 결국에는 해외 비즈니스 하면서 굉장히 장점이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넣냐면 도대체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빨리 답을 주냐라고 그 로컬 파트너사들이 컴플레인 했을 정도로 빠르게 대응을 되게 했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의 본인들의 회사의 장점이 그 해외 나갔을 때 장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회사, 내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이 차별화가 뭔지를 명확하게 좀 냉정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걸 메꾸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고요. 왜냐하면 저희가 그당 막 제안을 하면서 우리는 이게 장점이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는 장점이 아니더라고요. 그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장점, 그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장점이 너무 달라서 그 차별화를 찾아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. 진짜 힘들었고,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국엔 금액이 돈이잖아요. 돈을 내는데 저 견적서 낼 때 사고 되게 많이 쳤거든요. 그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환율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어워드 했을 때 내가 보통 한국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해서 내는데 계약은 6개월 있다 됐잖아요. 그 사이에 환율이 떨어진 거예요.
그럼 나는 손익을 분명히 몇 프로 내겠다고 위에다 보고했는데 계약하는 시점에 이익이 안 나는 구조가 되는. 그래서 그거 굉장히 고민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는 금액이 그 시장에서 비싼 거니 싼 거니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. 나는 이게 적정가, 한국에서 이게 적정가에 싸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에서 이게 금액이 맞는 금액인가? 그래서 심지어 무슨 생각했냐면 전 보러 갈까? 왜냐면 그 텐더 쓰실 때 금액을 넣게끔 되어 있어요.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이 판단이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이 퀄리티가 얼마짜리지라는 판단이 도저히 안 서는 거예요. 왜? 그 나라를 모르니까. 굉장히 그게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좀 해지하는 방법은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잔머리를 썼던 게 뭐냐면 옵션을 줬어요. 제일 싼 금액을 내면서 이거 했을 때는 얼마, 이거 했을 때는 얼마라고 추가적으로 제한서에 넣은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그러고서 이제 수주가 됐죠. 마지막 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 수아 파트너나 우리 수아 씨나 준호가 되게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난리를 쳤잖아요. 사실 저는 되게 좋았어요. 왜냐? 제가 처음에 텐더 입찰했을 때 마진이 예를 들면 10%였는데 디자인이 바뀌면서 저는 40%까지 그 마진을 올렸어요.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디자인을 바꿀수록 이거는 비용이 더 들어. 이건 비용이 더 들어. 이거는 비용이 더 들어. MA 비용 들어. 그래가지고 실제 계약 금액은 LG의 B2B 사상 그 당시 40% 마진 가까이 가져요. 힘들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40% 마진. 근데 왜냐면 이게 영업적인 건데 일단 고객이 우리의 퀄리티에 눈이 딱 맞춰진 이상 다른 데를 못 보시면서 추가해서 알라카르테 형태로 계속 옵션을 추가한 거예요. 그 마지막에 고객이 사람 심리가 되게 재밌는 게 좋은 걸로 가요.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견적서 낼 때 환율,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고민하셔야 되고 또 하나만 더. 그 견적서에 보면 항상 빠지는 게 있는데 그 나라의 규제 사항들 잘 보셔야 됩니다. 몰랐던 것도 툭툭 튀어나와요. 소프트웨어든 설치든 뭐든 하나 비근한 예로 싱가포르는 뭐든 공사하려면 그 공사하기 전에 이게 얼마나 임팩트 있는지 컨설팅을 하는 회사가 와서 오디트를 해야 돼요. 이게 비용에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. 그래서 디자인 바뀔 때 싹 넣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라마다 다 달라는 그 환경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셨는데 잘 쉬운 방법은 로컬 파트너사를 찾으세요. 한국 사람 보내지 마시고. 그게 제일 싸게 먹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근데 한국 기업들이, 작은 회사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한국 사람을 해외 법인으로 보내요. 그러면 그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와요. 네트워크도 없고 그 구매하는 패턴도 모르고 어디서 뭘 할지도 모르다가 시간만 쓰고 비용을 쓰다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냥 한두 명이라도 해외 그 업을 아는 사람을 파트너로 쓰든 지사로 쓰든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맞고요. 그 빨리빨리라는 게 얼마나 빨리냐면요. 저희 제안서 내려갈 때 저희 보통 우리 회사 속에서는 뭐 IR 뭐 이런 우리 이런 거 잘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요구했던 요구 사항들을 그냥 개발을 했어요.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다 해서 보여줬어요. 완제품을 진짜. 그 정도로 저희가 영업을 했어요. 매 미팅 때마다.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신뢰를 쌓았다고 생각 들고 수아 씨도 밤새 스케치하는 얘기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. 고객이 디자인 이렇게 바꿔달라니까 그 다음날 들어가서 작업하지 않았어요. 네. 네. 그래서 그랬던 거고